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님 네. 그 영광에 직접 내려가 하룻밤 주무시고 오셨다고요? 네, 워크샵 네.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광 군수, 곡성 군수 그 지금 보궐선거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올인하기로 결정해서 각 지역별로 책임 의원들을 또 정하고 거기에 지금 신장식 의원은 지금 월세방 얻어가지고 9월 7일부터 내려가서 그 보좌진들도 다 가서 어쨌든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영광에 이제 소재를 두고 저는 영광에 더 배치를 책임위원이 되신 받았습니다. 거고 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대표님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 금정, 부산 금정까지 해서 네. 이렇게 다니시기로 하셨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후보를 낸다는 공표와 다름이 없는 네, 것이고 그렇죠. 어제도 보니 얘기 들어보니까 퇴근길 이제 유세 영광군청 시작했다고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퇴근길 인사 드렸고요. 영광군의 많은 그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막 그 조국 혁신당에서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직접 이제 실물을 보시고는 너무 잘생겼다고 하시고 네. 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 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경쟁인데? 곡성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제 제가 역사에 산 증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 민주당이 이정현 그 오, 새누리당 네. 할 때 이제 저희가 졌거든요. 음. 그게 이제 순천하고 곡성이 하나 지역구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곡성 주민들의 공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소속감입니다. 곡성은 이 인구 규모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21대 때는 여기 붙었다. 20대는 여기 붙였다. 여기 붙였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딱 우리 지역구는 여기에 딱 뭐 이렇게 뭐 화순 나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하니까 화가 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정현 의원이 거기 곡성 출신이어 가지고 몰표를 가져갔구나. 몰표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곡성 같은 경우는 모텔도 아마 거의 없을걸요? 저희가 파견 나갔을 때. 그래서 곡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래서 생각보다 이 국민의힘의 어떤 세력이 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혹여라도 우리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도 될 수 있다. 절대 당선은 안 될 것 같지만 선전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기초단체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요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가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의 규모를 좀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단체장, 군수나 뭐 구청장 이런 분들은 행정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민원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색채가 조금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광과 곡성에서 민주당이 됐든 조국 혁신당이 됐든 누가 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이걸 과대 해석해가지고 뭐 조국 혁신당이 이기면 와 이재명의 리더십이 무너졌구나 이런 말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게 따지면 무소속이 전남에 몇 명이 있는데 많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조국 민주당은 다 그 옅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의 경쟁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 근데 그런 연장선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경쟁해야 되는데. 근데 조국혁신당이 이제 당의 존재감이 좀 적어졌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 좀 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전국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조국혁신당 스스로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도전을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건 필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시작이 될지 아닐지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앞으로 선거에서 계속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독자 생존을 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호남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래 저는 어차피 그 대선에서는 저희는 함께 뜻을 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부터 국민의당 시절부터 저는 각자 따로 다당제, 우군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섭단체가 되면 간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민주당한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막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국 혁신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저는 민주당에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금야금 먹다 보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맞아. 그게 훨씬 더 좋아 아니, 보여요. 정권 네. 교체를 위해서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당연히 그 같이 또 열심히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단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민주당의 손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파이를 키웠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존재가 어쨌든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그 정권 교체로 나아가는 어쨌든 매기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하고 환기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을 좀 무너뜨리는데 그 더 많은 당이 조국혁신당도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저희가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긍정적인 역할을 네.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나 우려는 안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어쨌든 정권 교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런 거에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맞물려서 좀 여쭤보면은 그 10월 재보궐이 결국은 어느 경쟁이든 간에 9월 정기국회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힘있게 제대로 자기 PR을 하는 정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사위에도 계시지만 9월 정기국회 준비를 좀 이렇게 어제도 논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선 하겠다고? 그 이제 원내 전략을 어제 그 하면서 주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탄핵 소추위원회, 그러니까 탄핵 추진위원회를 조국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로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검찰개혁위원장을 맡고 신장식 의원이 국정농단 또 그 위원장을 맡아서 그 하고 시민의 물결이라고 신장식 김재원 의원이 그 시민 여러 각계 단체와 단체들. 같이 결합해서 뭐 장외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크고 중도나 이런 또 그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빨리 말씀하시기 어렵지만 네. 조국혁신당은 세빙선이 돼서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이번 국정감사 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런 의제 예컨대 뭐 그 최유병 특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농단들을 저희가 까발려 가지고 스모킹건을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탄핵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도 거기에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9월은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그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 있고요. 앞두고 있고 또 이제 검사 탄핵 또 지금 3명의 검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탄핵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 정권 정치 검사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국민들에게 이 무도하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권의 전횡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혹시 의원님한테 검사들이 뭐 제보를 한다거나 조국혁신당으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런 게 지금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굉장히 수백 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긴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제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 지금 어쨌든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공무원들이 더 이상 저희가 세종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이 부당한 정권에 대한 그 민감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들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보를. 상대적으로 네. 규모가 작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 네. 당의 존재감이 확 커지잖아요. 네. 여론의 관심도 맞습니다. 높아지고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기국회 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이제 덩치가 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 좀 먼저 치고 나가면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제보전화 번호는 끝자리는 7070으로. 7070. 그럼 이 얘기는 조금 하고 싶은데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네.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재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거나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재판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했는데 좀 어떻게 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게 이정석 검사가 지금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소추 사유가 불특정됐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수사가 진행 중이면은 손준성 검사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중지가 됐거든요. 맞아요. 탄핵주가. 그러면 이것도 중단시켰다가 뭐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결론을 내도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 당의 이제 강미정 대변인도 그렇죠. 내부 이제 그 폭로를 한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하고 검사로서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이 비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뭐 불특정이라는 굉장히 좀 어쨌든 좀 뭐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정을 한 게 저는 실망스럽고, 당시에 이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 네. 그 탄핵소추를 지금 진행을 했었거든요. 대리로 구성하다거나. 예. 그때 굉장히 그래서 국민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거라서 지금 어쨌든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재판 수행이 그렇게 저는 당시에 이제 보여집니다. 김도우 법사위원 체제에서 이제 대리인단 구성도 그렇게 한 건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언론 보도만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각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던 사유가 전체 한 5가지 정도 사유로 네.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3가지, 4가지 정도가 지금 사실관계 판단을 못한다고 헌재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건 배당만 하고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뛰어다니거나 헌법연구관들이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이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검찰이 제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단 근거가 없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부적절한,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 직접 조사하기 전에 미리 증인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탄핵 사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란 그럼 말이에요. 앞으로도 검사 탄핵할 때 검사 측에서 자료를 안 내놓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 네, 있는 겁니까? 검사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 탄핵은 대통령 탄핵하고 다릅니다. 검사는 파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검사징계법상 해임만 가능하지 파면을 하려면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의 탄핵은 징계성이에요. 공무원 징계성.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통령의 경우는 매우 중대하고 대통령 헌정지서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그 중대성 판단이 엄격해야 되지만 검사의 경우에는 이게 징계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위법하다면은 파면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검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검사의 그 파면에 대해서도 막 엄청난 뭔가가 있어야지 파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제가 부적절하다고 부연됐다는 생각 그러면 생각합니다. 검사 징계법을 고치는 방법도 좀 있지 않습니까? 검사징계법을 제가 폐지하고 네. 검사징계법이 굉장히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그 징계 양정이 낮고 검사들이 조금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반 행정 공무원도 징계법이 없어요. 그건 또 왜? 검사만 징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그런 특권을 포기시키고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파면부터 시작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면은 제대로 된 징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자예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해요. 김학의 동영상이 나와도 김학의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적으로 그 인사혁신처에서 제대로 보통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사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법안을 그렇게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그 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검사 탄핵을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것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그렇게 굉장히 좀 너무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실제로 검찰
검찰은 수사를 빨리 하면 되는데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끝났을 거예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근데 왜 수사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헌법재판소 저렇게 결정 날 때까지 저는 굉장히 직무유기에 가깝다. 그렇게 그럼 네. 의원님 법안은 그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또 허락해줘야 돼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행사하게 될 있겠죠. 경우에는, 그런데 예, 저는 이, 항상 저는 아, 징계법 대통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이렇게 어렵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검사들이 또 집단 반발하고 대통령한테 오히려 더 달라붙고 대통령한테 힘을 더 실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문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맞습니다. 따로 떼가지고 네. 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반발을 할 수 예, 있겠죠. 네. 오히려 더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세상에 권한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재 시절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검사에 그래도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요구나 합의가 맞습니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럼 검사가 그 외부의 어떤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검사의 지위를 보장해주자. 그래서 파면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 네, 말이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줬더니 자기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난 이런 권한 갖고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지난 이번 주 수요일에 그 검찰개혁 입법을 전부 발의를 했습니다. 맞아요. 수사기소 네. 분리하는 그다음에 수사절차법하고 형소법 개정해서 이제는 검사가 그 많은 무소불위 권한을 갖지 않고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권한을 제대로 적법 통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검사 징계법도 폐지하고 그렇게 이제 검찰 개혁을 저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